Q&A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존 제국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아마존의 대규모 투자의 원천이 무엇인가? 저는 그 원천은 바로 캐시플루 경영에 있다고 봅니다. 현금 중시 경영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캐시플루 경영이 아마존의 대규모 투자의 원천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료는 아마존이 EY라는 세계 4대 회계법인을 통해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2017년도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마존 베조스 회장이 캐시플루 경영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재무제표 자료는 바로 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2017년도 현금 흐름표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2017년도 한 해에 아마존으로 현금으로 흘러들어온 영업현금 흐름은 184억 달러입니다. 아마존으로 어떤 판매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자금이 184억 달러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빠져나간 돈, 가장 큰 돈은 이제 투자 현금 흐름인데요. 여기에서 뭐 R&D 비용도 있었겠고, 각종 물류센터 비용, 이렇게 투자를 일으켜서 나간 그 재원이 278억 달러입니다. 훨씬 많죠. 그럼 이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메꿨을까요? 그건 이제 금융현금 흐름이 나오죠. 금융현금 흐름에 보면 99억 달러의 유입이 나옵니다. 바로 차입금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부족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차입을 일으켜서 한 100억 달러를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주목할 부분은, 자, 이렇게 되면 그럼 아마존의 사내 유보금은 없느냐? 이게 아주 아마존의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면 2016년도 2월 되었는 사내 유보금이 무려 19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영업 흐름에서 들어온 184억 달러와 차입을 일으킨 그 100억 달러를 가지고 투자 현금 흐름을 커버를 하고 남은 5억 달러 합쳐갖고 다시 2017년도에 이월시킨 사내 유보 현금이 무려 200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항상 200억 불 내외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법 같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실 2017년도의 매출은 1778억 달러입니다. 근데 순이익이 30억 불이에요. 그럼 순이익률은 1.7%입니다. 뭐 페이스북에 한 30-40% 되는 거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알파벳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이 아마존의 캐시플루 경영의 아주 핵심 비밀이죠. 그리고 그 핵심 비밀 중에 또 핵심은 항상 매년 사내 유보금이 200억 불 내에 사내 유보금을 가고 있다는 것이 이 바로 SEC에 보고한 자료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200억 불에 대한 어마어마한 현금을 항상 사내에 유보할 수 있을까요? 그 점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 4사분기, 2019년도 1사분기 아마존의 그 재무제표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봐도 박스로 친 빨간 박스를 친 현금 자산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사실 유동자산이라 그러면 여기는 지금 유동자산과 현금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통상은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에는 현금자산을 별도로 분류해놨어요. 통상 유동자산에 현금이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현금자산을 별도로 분류해놨습니다. 그 규모가 317억 불과 231억 달러에 달하죠.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의 모든 투자, 실제로 아마존이 이렇게 잘 나가는 부분은 이 현금자산, 사내에 유보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금자산과 사실 부채죠. 차입금이죠.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아마존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는 겁니다. 또 아마존의 사업 구조상 이런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아마존의 매력과 아마존의 한계가 저는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사실 이런 현금 자산과 부채로 운영되는 회사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현금 자산이 과연 아마존 것이냐? 이 현금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호평을 하죠. 저건 아마존 자산이 아니다. 남의 돈을 갖고 은행과 남의 돈으로 지금 장사하는 게 아마존이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내에서는 그 신용평가사들은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 능력, 매년 200에서 300불에 관한 사내 유보금을 갖다가 창출하는 이 능력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환호를 하고 있죠. 그게 고스란히 또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요. 월마트하고 주가하고 뭐 10배 이상 차이 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산에 유보되고 있는 이 현금, 이 부분이 과연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마법은 바로 이 CCC입니다. 이 CCC는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현금 회수 기간이죠. 물건을 판매를 하고 그 판매된 물건 대금이 어떻게 우리 사내에 현금으로 들어오느냐, 오음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현금화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보통 이게 이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해서 CCC라고 이제 일명 얘기를 하죠. 뭐 삼성전자만 해도 40일 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도 잘 나가지만 한 7일,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사이. 그 대부분 일반 기업들은 뭐 40일, 50일, 60일 되는 기업들이 아주 대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사 운영 자금이 항상 예비로 놔둬야 되는 거죠. 만약에 60일이다 이러면 2달치 운영 자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령 아마존 같은 어마어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게 수십억 달러가 될 수가 있죠. 2달치다 그러면.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마존은 평균 CCC 기간 마이너스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하기 30일 전에 벌써 돈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마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저는 인터넷 상거래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존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30일이라는 게 아마존의 지금 이 CCC 기간입니다. 이런 마법 같은 CCC가 가령 아마존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마존의 전체 매출 중에서 인터넷 쇼핑몰이 차지한 비율이 한 23%가 됩니다. 2018년도만 기준해도 사실 아마존의 전체 매출 2천억 불이 넘었죠. 근데 뭐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하자 그러면 그 2천억 불 중에서 인터넷 쇼핑몰 매출을 50%라 보고 그럼 1,000억이 되죠. 근데 사실 아마존의 이 매출은 아마존 게 아니죠. 사실은 이 소매업자들 겁니다. 아마존의 물건을 제공한 그 업체들 거예요. 판매 대금 걸려고 하는 게 맞죠. 단지 수수료는 이제 아마존이 가져가는 거지만 통상 그 수수료를 뭐 10%라고 생각하고 그럼 나머지 90%는 업자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90%를 갖다가 이 CC기 기간에 만약에 30일이니까 아마존에 물건을 팔기도 전에 벌써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30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을 따져보니 여기에 대한 금액이 무려 74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아마존과 소매업체들 간의 대금 지급 기일 이런 거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법 같은 CCC입니다. 이게 또 투자의 한 원천이죠. 두 번째 또 아마존의 투자의 원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프라임 회원이죠. 아마존은 프라임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원제는 코스트코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죠. 국내에서도 코스트코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코스트코에 갖다 이용을 하려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죠. 뭐 한 2만원인가 3만원 이 정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코스트코 이 창업 회장이 짐 시먼스인데 베조스 회장이 아주 사사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많은 자문을 구하고요. 그래서 캐시플루 경영을 중요시 여기는 베조스 회장이 이 코스트코의 이 연간 회원제 제도를 그냥 둘 리가 없죠. 이것도 마법 같은 그 현금 창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기 보이는 자료대로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미국 내입니다. 미국 내에서만 지금 9,500만 명의 프라임 회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 세계 건 다 빼더라도. 그래서 이 프라임 회원의 연회비는 119달러입니다. 선수로 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달러도 생각을 해봐도 113억 달러에 이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손해가 관계없는 거죠. 아마존이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매년 아마존은 이 프라임 회원을 통해서 113억 달러. 물론 이거는 뭐 월별로 들어오고 변동이 있으니까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추정치로 따지면 113억 달러의 그 CCC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사이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74억 불이니까 거의 190억 달러에 이르는 돈은 항상 영업 그 결과에 관계없이 아마존은 보유하고 있는 거죠. 미국 신용평가사들이 여기에 이러한 아마존에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뭐 1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더라도 아마존의 현금 창출 능력이 진짜 대단하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아마존의 이 캐시플루 경영의 핵심은 바로 CCC와 연회비, 거기서 무려 거의 200억 불에 가까운 돈을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존 제국의 비밀 두 번째 시간에서는 과연 아마존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창출시키는 이 캐시플루의 경영의 요체인 이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CCC, 현금 회수 기간이 마이너스 30이라는 진짜 믿지 못할 그런 마법 같은 그런 비밀과, 그리고 연회비에서 벌어들이는 그 100억 불 이상의 그 안정된 수입이 바로 그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